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마마무 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나왔던 휘와 연결되는 휘인, 이렇게 아이덴티티 2부작 앨범이고요. 이 직전에 휘 같은 경우에는 빛을 매개체로 써서 가치 있는 나를 표현하고자 했던 앨범이라면 인더무드는 그 너머의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휘인이라는 오브제를 통해서 표현한 앨범입니다. 대중분들이 생각하시는 휘인 그 너머의 인더무드를 표현한 앨범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규 앨범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완성형 앨범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뭔가 주제나 이야기들을 좀 다룰 수가 있고, 또 준비하는데 그만큼 부담감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번에는 좀 설레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빨리 발매되기를 되게 많이 기다렸던 것 같고, 뭔가 요즘에는 숏폼이 되게 많아지고 곡 길이도 되게 짧아지고 뭔가 앨범 자체도 되게 미니멀하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규 앨범이라는 게 좀 되게 보석 같은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8월에 내내 우기였잖아요. 그래서 자켓 촬영, 뮤비 촬영 이렇게 막 3번, 4번씩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자켓 촬영 가는 날 출발해가지고 이제 장소까지 가는데 진짜 폭우가 막 내리는 거예요. 진짜 자동차가 거의 구멍 날 정도의 그런 굵은 빗방울들이. 그래서 와, 이거 되겠나? 오늘 어떻게 촬영이 되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막 스태프들도 다들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오늘 우리 야외 촬영인데 이거 맞아? 이렇게 막 다 올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딱 어떻게 좀 그쳐가는 쯤에 이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근데 딱 촬영을 시작하니까 비가 싹 개는 거예요. 또 신기한 거는 촬영이 딱 마무리되니까 또 다시 슬금슬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다행이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쯤 되면 약간 하늘이 도운 그런 인더무드 앨범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도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앨범이 뭐 얼마나 잘 되려고 자꾸 이런 시련을 겪지? 이런 얘기들도 막 오가면서 되게 웃프게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의 요정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괜히 이제 팔을 걷게 되네. 민망한가 봐.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인 것 같아요, 비의 요정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났냐? 저희가 이제 마마무 이제 팀 활동을 할 때 항상 이제 중요한 일정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냈다 약간 비를 몰고 다니나 우리가?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난가? 언니 비요정이야? 그럼 언니가 해라. 나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마음에 차라리 편한 것 같아요. 나인 게. 첫째로는 앨범 이제 기간이 많이 밀리면서 1차로 조금 저기압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인더무드를 발매를 하기로 했던 시점이 원래는 이제 작년이었다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밀린 건데, 뭔가 그런 점에서도 좀 일단 사기가 좀 떨어졌는데, 또 마마무 투어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도 체력적으로나 뭔가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지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만족스러운 그런 앨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한 때부터는 솔직히 되게 그 힘든 것도 저는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었고, 앨범 만드는 과정 자체는 저는 원래 되게 즐겁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어쨌든 배울 게 있고 얻는 게 있다 보니 되게 좋게 생각했던 것 같고,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더 컸어서 그런지 좀 정신승리를 이번엔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완전 질투 투성이. 이게 셋이 워낙 친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술을 한잔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둘한테 이번 인더무드의 안무 의뢰를 사석에서 한 건데, 또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흔쾌히 받아주기도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둘이 이제 사주를 봤는데 올해 되게 큰 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칠 수 없었어요. 그 운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가지고, 그럼 이거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좋지 이렇게 돼서 이제 함께 작업을 하게 됐죠.
이제 안무에 대한 피드백이나 뭔가 요청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다이렉트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대화를 하는 편인데,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 밤에 이제 영상이 막 와요. 이렇게 카톡으로. 뭐 이런 안무는 어때? 이런 건 어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찍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서 그걸로 이제 공유하고 하면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앨범 회의를 할 때 화사랑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뭔가 단순 피처링보다는 같이 노래 듀엣을 하는 느낌으로. 마침 또 받았던 데모에 이제 세븐틴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혜진이랑 저랑 서울에 처음 딱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왔을 시기가 딱 17살이었어요. 또 때마침. 그래서 너무 공교롭게 이게 또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곡은 또 들었을 때 무드도 굉장히 우리 둘이 했을 때 잘 어울릴 것 같다 부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곡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사랑 얘기일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너를 만나면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막 있거든요. 나 그 17살 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약간 저는 우정을 뭔가 넘어서서 어떤 약간 사랑의 형태기도 하니까 그게 서로를 바라봤을 때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모든 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졌던 곡인 것 같아요. 또 이 곡이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하기도 하고 우리 팬분들이 보셨을 때도 되게 소중한 곡일 것 같아서 또 같이 이제 영상을 남기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라이브 클립도 찍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계신데 뭔가 둘이서 유닛으로 뭔가를 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고, 그건 다른 얘기지만 우리 언젠가 좀 유닛을 한번 진짜 멋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그거에 약간 좀 시작을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려운 걸. 버드와이저에서 이제 음악을 다루는 그런 컨텐츠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로이드 오빠를 약간 샤라웃 한 거죠. 초면이었는데 처음으로 같이 이제 노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컨텐츠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짧게나마 좀 음악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되게 약간 저에 대해서도 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음악 작업에 대한 것도 되게 열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번호 교환을 하고 이제 나중에 뭔가 곡이 필요하거나 같이 작업하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연락을 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규 앨범 준비하면서 딱 오빠가 필요했던 거죠. 오빠의 곡을 받고 싶다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너무 흔쾌히 막 한 3-4곡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따로 앨범과는 별개로 너를 생각하면서 떠올라서 썼던 곡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내주시고, 저는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곡이 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쓰겠다. 그 중에 이제 한 곡을 정규 앨범에 이제 수록하게 되었고, 나머지 곡들은 이제 차차 또 다른 앨범이나 이제 그런 데서 보여줄 예정인데, 제가 워낙에 힙합을 또 좋아하기도 한데 원래부터 좀 언젠가 같이 음악 작업을 꼭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여가지고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제 부탁을 했는데, 또 너무 하온 씨도 흔쾌히 모두가 흔쾌히 진짜 작업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죠. 또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곡이 또 한 번 이제 퀄리티가 정말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죠. 하은 씨 안녕하세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대학 축제에서 한번 뵈가지고 CD를 주신 적이 있으신데 아직도 집에 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또 원래 팬이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밥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뭐 탕후루 좋아하시면 탕후루라든지 뭐든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이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곡이에요. 처음으로 녹음을 했을 때 지연 언니랑 저랑 좀 다 좀 의아했던 곡? 뭔가 이게 굉장히 좀 보컬적으로 되게 어려운 곡이거든요. 듣는 거와는 다르게. 제가 처음에는 조금 완벽히 소화를 못했던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창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무조건 다시 재녹음을 해보자 해서 이제 재녹음을 하니까 이제 너무나 좋아진 그런 곡이고, 이게 이제 막 앨범에 이제 딱 포문을 싹 열어주는 곡이어가지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매력적인 곡인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제 자랑인데 사실 인더무드 곡 이제 데모가 왔을 때 데모 자체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렇게 발매가 된 곡인 것만큼 되게 보컬 형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이거를 내가 내 색깔로 잘 소화해서 이 데모보다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녹음하고서 진짜 많이 칭찬을 들었어요. 뭔가 지연 언니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데모를 너무 뛰어넘은 보컬을 선보여줬다. 왜 웃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TMI가 있습니다. 세븐틴 이 곡도 이제 우상 오빠가 녹음을 받아줬어요. 저도 혜진이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그 세 명의 그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진짜 멋있는 작업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또 그런 약속을 한 사이여가지고 저도 혜진이도 오빠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 곡은 꼭 오빠랑 이제 녹음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전 앨범의 휘에서는 조금 이지 리스닝, 좀 듣기 편하고 좀 살랑살랑한 곡들의 위주였다면 정규에서는 좀 다양한 음악성을 보여주는데 또 팬들이 원하는 좀 그런 단단한 고음 같은 걸 또 좀 보여주고 싶었어서 이 곡을 선택을 했고 이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그런 쾌감도 있는데 이제 부르는 사람은 이제 죽는. 근데 또 그만큼 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런 기대가 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제 로이도 오빠가 주신 곡이고 좀 오랜만에 시도하는 장르랄까? 사실상 이런 음악을 보여드린 건 또 처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도 좀 잘 맞는 곡인 것 같고 해서 가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야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 때문에도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최애로 꼽는 곡이고 언젠가 꼭 한번 이런 느낌의 R&B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곡 그래서 데모 딱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아서 계속 돌려들었던 노래고 그만큼 좀 잘 소화해내고 싶었던 곡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의 목소리가 좀 매력적으로 잘 담긴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애정하는 곡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녹음을 했던 곡이에요. 사실 시기적으로는 작년. 그래서 약간 그 추후에 텀이 있고서 녹음한 곡들이랑 좀 너무 보컬 톤이 뜨거나 안 섞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다행히 오히려 달라서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되게 순탄하게 재녹음 없이 진행됐던 곡이에요. 내부에서는 조금 타이틀의 후보로도 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곡인데 그만큼 좀 저의 좀 장점들이 되게 잘 나타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이 곡도 되게 듣기 편하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이 곡은 제가 두 번째로 꼽는 차에 요즘도 차에란 말 쓰나요? 차에의 곡인데요. 이 곡도 약간 저의 보컬의 그런 장점들이 꽉 담긴 곡이어서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저의 그런 감성, 색깔 이런 게 좀 잘 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멜로디 라인도 되게 좋아가지고 계속 듣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이런 어쿠스틱한 느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그 저음의 매력을 되게 잘 담은 그런 곡이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정규니까 느낄 수 있는 또 색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았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내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겠다. 이제 제가 작사에 이제 참여한 곡인데 가사 작업을 할 때 되게 막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콘서트의 뭔가 엔딩곡이나 이런 앵콜곡으로 같이 이렇게 팬분들과 즐길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곡이에요. 일단 감상 포인트 자체가 그냥 가사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써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저의 경험? 그러니까 제가 느낀 점을 이제 가사에 이제 옮겨 담았는데 가라앉아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팬분들이 같이 겪어오시고 같이 응원도 해주시면서 시간이 이제 흘러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을 딛고 내가 비로소 이 자리에 있다라는 뭐 얘기도 담았고 흔들리거나 부딪히거나 좌절하거나 뭔가 이런 시간들이 다시 와도 나는 단단해졌고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라는 약속 같은 걸 담은 그런 내용이어서 그냥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가장 감상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 앨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휘인팀이랑 같이 막 밤 늦게까지 막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열심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잘 조율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정말 다 같은 마음이어서 이게 되게 진짜 제가 땡스2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둥그런 뭔가 좋은 기운이 막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서 힘을 모아 한데 힘을 모아 그렇게 잘 그래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다 같이 만족되는 앨범이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기획안을 받았을 때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저도 계속 적극적으로 이런 건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뭔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면서 의견을 또 많이 냈던 것 같고, 정말 많이 신경 쓴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이제 그 앨범 패키징 디자인을 바꿨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조금 계속 아쉬움으로 뭔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해주는 은규 언니한테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방향성을 다시 찾은 건데, 그렇게 수정이 되고 나니까 네, 이거였다 이렇게 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 아쉽다라고 했을 때 뭐 상황에 따라 넘어갈 때도 많지만 아쉬운 게 떨쳐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어서 이게 계속해서 여운이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쉬운 게 딱 발견됐을 때 바로바로 좀 수정이 돼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잘 반영이 된 게 이제 앨범 패키징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저의 장점이나 그런 특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가득가득 잘 담긴 앨범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휘에서 인더무드까지 이어지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도 그냥 한 앨범이라고 묶어서 봐도 제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약간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가 잘 보여지는 그런 앨범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타이틀곡이 따로 있었어요. 강렬한 색을 가진 이제 그런 곡인데, 사실 앨범이 계속 연기되고 뭔가의 기획 자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변형이 되면서 이게 약간 무드가 안 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록돼 있는 곡들을 봤을 때도 다른 곡이 타이틀이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수급을 받았는데, 딱 마침 너무 이제 착 달라붙는 곡이 있었어요. 데모가 왔을 때도 제목 자체가 인더무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타이틀로 가도 이 정규 전체 앨범의 방향성을 좀 정말 잘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곡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그 말은 즉슨 이제 다른 곡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언제 나올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상 오빠 이제 작업실에 그런 소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하고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나름 이제 잘 소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거 잠깐 그냥 재미로 영상 짧게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장난치면서 영상 찍고, 나중에 너 이런 거 한번 나랑 작업하면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냥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기대해 봐주시면 언젠가 오빠랑 재밌는 작업물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당일은 등골이 안 서늘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짓을 저지른지도 사실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그 다음날 팬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보고서 내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었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살짝 쭈뼛쭈뼛 일렉트릭 쇼크가 왔었죠. 정말 그 현장감을 제대로 묘사를 못 해드린다는 게 이제 너무 저는 막 한인데, 안무 씬을 찍고 있을 때 직원분이 이제 저기 앞에서 저한테 이제 응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 그날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매니저분이 엄청 큰 검정 우산을 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그 직원분을 잘 못 보셨는지 그 우산으로 머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씬이 있었어요, 하나에. 이게 원래 뮤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갑자기 웃음을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저의 이번 앨범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낙서들을 하면서 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 볼펜 촉감 너무 좋다. 그냥 이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 빈 종이가 있으면 이거를 약간 참지 못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볼펜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빼곡히 채워야 되는 이상한 병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제 손 팔에도 막 낙서 걸렸어요, 볼펜으로. 그래서 하교하면 여기가 막 거의 막 타투이스트처럼 제가 인삼을 가끔 가다 그리는데 그리기도 되게 쉽고 초등학교 때 이제 싸이월드 하던 시절에 세컨 만화를 봤었는데 삼계탕 그 닭 안에 인삼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녕 난 인삼이야 했던 어떤 그게 저한테는 이 뇌리에 어딘가에 되게 강하게 박혀 있나 봐요. 그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냥 인삼이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긴 거예요. 가끔 생각나면 그려요, 인삼. 아, 이거 진짜 TMI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이렇게 정규란 앨범이 왔는데요. 제가 뭐 땡스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말 항상 뭔가 의도치 않게 자꾸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을 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휘인팀도 그렇고 저도 정말 다 같이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선물을 드리고자 다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다린 시간만큼 정말 그만큼 더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은 음악들 그리고 좋은 모습들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선사해드릴게요. 네,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음악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그때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충분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티스트이고 싶고요. 지금이니까 인더무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여러분들이랑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쭉 같이 즐기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다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불꽃 집창러가 있거든요. 불꽃한테 불꽃 플러팅을 하시는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불꽃 부르기 많이 힘들어? 많이 어려워? 계속 이런 식으로 잔잔한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불꽃도 맞아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오랜만에 저의 솔로 앨범에서 들을 수 있는 저의 단단한 고음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시지 않을까? 뭔가 언젠가 한 번쯤은 좀 되게 솔직하고 뭔가 진지한 대화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 정규 때 이런 또 여러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이제까지는 좀 사실 앨범에 대한 얘기나 뭔가 저에 대한 얘기들을 자주 풀어놓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앞으로는 좀 이런 시간들도 종종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오랫동안 계속 편안하게 음악을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다? 그게 좀 그냥 가장 멀리 보는 긴 목표인 것 같아요. 콘서트 있죠. 제가 뭔가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러 휘인이 콘서트 가고 싶다, 뭐 공연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은 것 같고 또 콘서트니까 거기에서 들었을 때 좀 더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곡들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쌓아놓고 여러분들이랑 즐길 수 있는 좀 자리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마도 maybe 저의 타이틀곡 인더무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사실 저도 이 곡 자체를 뭐 작업하고 녹음하고 할 때 뭔가 그냥 각자만의 그런 무드로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던 곡이어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냥 어느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 상관없으니까 각자만의 그런 분위기로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 제가 또 좋은 음악들로 찾아뵐 테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타이틀곡 이외에 가지고 있는 곡들이 많으니까 뭔가 그냥 대중분들에게 보여지는 저의 모습 이외 그 너머의 또 것들을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